네, 정운채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 그리고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함께 단유부강 유람선 침몰 사고 소식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틀 전부터 잇따라 희생자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 물속에 가라앉은 뒤에 이때쯤 이렇게 시신들이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떠오르는 게 맞습니다. 예. 물론 그것은 환경에 따라서 다르죠. 네. 민물이냐 바닷물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개인적인 차이도 조금 있는데 통상 우리가 볼 때는 민물에서는 4 내지 6일, 바닷물에서는 5 내지 7일 정도로 네네.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신들이 한두 곳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근데 당초에 보면은 애초에는 이게 수색 범위를 넓힌다라고 해서 뭐 첫 번째 처음 그 시신은 100k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기도 했는데 또 다른 시신들을 보면은 이게 선체 주변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네. 지금 알려진 바로 우리가 지금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 사고가 발생한 지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130km가 넘는 지점에서도 한 분이 이제 발견이 그렇죠. 되기도 했습니다만 예. 의외로 그 근처에서 발견이 되거나 또 한 55km 정도 또 50km 지점 정도에서 발견된 분들이 계신데 네. 이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유부강을 처음 가까이서 보고 예. 이렇게 유속이 빨랐나 깜짝 놀랄 수준이었고 네. 굉장히 물이 또 혼탁하고요. 그렇죠. 또 비가 오긴 했습니다만 그 강넓이가 상당히 넓은 데다가 그 빠른 속도가 그 머물러 있는 정박해서 구조를 위해서 그 머물러 있는 그 배의 움직임이 나타날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먼 곳까지 혹시 그 시신들이 떠내려가지 않을까. 네. 또 워낙에 다뉴브강의 길이가 유럽 전체를 통과하고 있잖아요.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네네.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것은 아마 지금 추정하기로는 예. 이 다뉴브강 바닥이 단순히 이렇게 모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 그때 당시 곧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중간중간에 있던 다리들이 무너지면서 그 거대한 골조들이 네. 그 바닥에 중간중간 이렇게 깔려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아마 그 속도가 늦춰지는 게 아닌가라는 네. 지금 추측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속을 조금 막아주는 선체의 그 빠른 물길이 드나드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그렇죠.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군요.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희생자들이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런 상황이라면은 아직까지도 배 주변에서 이 희생자들을 발견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충분히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장에서 하는 얘기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네. 물론 강 바닥에 무슨 장애물이 있다든가 파여서 늦게 갈 수도 있어요. 네. 100% 배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그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흘러가면서 거리가 달라진 것은 맞습니다. 수중 작물에 걸리거나 가장자리로 간다든가 가운데로 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서 각각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체 가까이서 발견된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네. 선체 가까이 있는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대부분 선체 내에 있었던 실종자들이다. 아. 왜 그러냐? 예. 선체 내에 있던 실종자들도 똑같이 선체 바닥에 있다가 시간이 되니까 떠오릅니다. 네. 똑같이 떠오릅니다. 네. 떠오르면은 선체 바닥에 있던 시신들이 떠올라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창문으로도 밀릴 수 있고 출입구로 밀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천장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이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높지. 예. 저 생조에서 강바닥이 좀 거기에 걸렸을 가능성 물론 배제할 수는 네네.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선체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 저희 사견입니다. 그런 상황을 본다면은 지금 수색하는 그 지점들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선체를 좀 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원래 여기 현장에서 온 정보가 다릅니다. 네. 최소 3명에서 최대 10명까지 안에 있었을 거라는 정보가 그렇죠. 예, 좀 예. 혼돈되게 올라오고 네네. 있는데 만약에 10여 명이 진짜 있었다면은 아직도 그 부분에서 충분히 더 발견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다뉴브강 물속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잠수사들은 뭐 지금은 수위가 조금 낮아졌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유속도 조금 처음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좋지 않은 조건과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빠른 물살도 물살이지만 물이 탁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장 지휘관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작전 마치고 나온 잠수사의 말에 의하면은 이 세월호에 작전했을 때보다 유속이 훨씬 빠르고 시계가 안 보여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잠수 작전 했던 사례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작전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체력이 고갈이 돼서 나오자마자 저희들이 그 산소 호흡기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몇 분간 또 쉬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때도 우리가 이게 수중 수색 작업이 쉽지 않다라고 연일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보다도 더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세월호 작전할 때 제가 현장에 갔었고요. 네네. 세월호 사건도 조류도 세고 시정도 얻었고 게다가 그렇죠. 거기는 수심까지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여기는 그쪽보다 유리한 것이 수심이었다는 것은 유리합니다. 네. 대신 유속은 그쪽보다 더 셉니다. 왜냐하면은 세월호 사건 때는 바닷물이기 때문에 네. 유속이 셀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거의 정조 상태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 예. 작업할 조류의, 시간을 얼마든지 예. 확보할 수가 있어요. 상황이, 강물은 예. 정지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하는 문제. 또 흙탕물은 바닷물에서 일어나는 흙탕물은 어느 정도 그 좋은 회실 쓰다든가 하면 통과할 수 있는데 이게 완전 흙탕물입니다. 예, 예. 그래서 작업하기가 더 어렵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흙바닥에 이런 그 상황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명을 아무리 세게 쏜다고 하더라도 강에서는 좀 더 보기가 힘든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군요. 예. 그래도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지금 잠수사들이 내려가서 연일 수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추가로 시신을 발견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잠수사들의 체력 소모도 상당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이 잠수사들이 사실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때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바다라는 조건이었고 워낙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네. 그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간 상황이라 이번에 헝가리 정부에서도 이번 잠수사들의 진입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 네네. 그만큼 위험이 크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잠수사들이 들어가셔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제공되는 인력도 그렇고 이게 인원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제공된 이 화면을 보더라도 실제 잠수사들의 인원이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고 네네. 그러면 이분들이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고 예. 워낙에 이 유가족들 또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의 그 가슴이 워낙에 급하고 그 상황이 얼마나 딱한지 아시기 때문에 네네. 아마 더 서둘러서 더 애를 써서 들어가시려고 애를 쓰실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우리가 세월호에서 만났던 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잠수사들의 노고를 헝가리 당국에서도 상당히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선체 진입 자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잠수사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은 다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실제로 감압용 체인버 등을 현장에 보냈다고 하죠. 네. 예. 그 감압용 체인버라는 건 어떤 때 쓰이는 건가요? 감압용 첨부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예. 없고요. 우리 잠수사들이 잠수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치료 방법이 화학적인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어서 하는 방법이 없어요. 예. 물리적인 치료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 물리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감압 첨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잠수사가 몇 미터 수심에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일어났는가. 네. 그러면 그 챔버 안에서 챔버가 그 수준과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면서 압력을 가해서 잠수사에게 그 조건을 만들어서 서서히 올라올 수 있도록 예. 정상하고 똑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하는 것이 치료 첨부입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 와 있는 저 감압 첨부는 사실상 잠수사의 유사시에 대비한 치료 첨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지금 됩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렇게 맞습니다. 탱크 모양으로 생긴 예, 게 예. 감압용 예. 체인버군요. 그러니까 잠수사들이 물속에서 오랫동안 이 잠수를 하면서 수색을 하는 그동안에 생기는 체력적인 피로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그런 치료해주는 장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어쨌든 이 잠수사들의 노력으로 지난 3일부터 모두 5구의 희생자들이 수습이 됐습니다. 한 구는 일단 한국인으로 추정이 되지만 신원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아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 실종자들의 발견 소식을 듣는 가족들의 심정은 어떨지 사실 뭐 저희가 헤아릴 수조차 없겠죠. 정부 신속 대응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족들이 있는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통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신원 확인이 된 가족들에게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두 구의 지금 시신이 추가적으로 발견되면서 오늘 아침 가족 간담회 때는 감정에 좀 기복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분들께서 조금 더 마치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셔서 그런지
일부 흐느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심리 정서 상담도 희망 가족 12분을 대상으로 심리 정서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심리 상담 과정에서 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은 언론의 그 취재 또 불면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었는데 결국은 안타깝게 희생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가족들의 심경은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예.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미루어 짐작할 수 없다라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번 사건에서도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것 중에 하나는 언론의 취재였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세월호 사건 때에도 굉장히 그때 유가족들 또 가족들이 그 생환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취재가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 긴장도와 감정의 그 수준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고 네. 그리고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정을 어떻게 토로해야 될지 이것도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실제 이런 인터뷰를 한다는 건 이중고통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우리가 누군가의 슬픔이 국민의 알 권리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가족들이 아직 다 가족들도 있고 지금 유가족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 돌아오지 못한 가족, 기다리고 있는 가족도 있고 또 내 가족의 그 아픈 현장을 본 가족들도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이 딱 닥치면 신라 같은 희망이 딱 발생하다가 지금 벌써 며칠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감정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현장을 직면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 긴장도라는 건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거라. 네. 근데 이 긴장도는 되게 감정으로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네네. 감정으로도 나타나고 인지적으로도 나타나서 때로는 뭐 우리가 의식을 잃는다 안 잃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자기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한다든지 멍한 상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행동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여러 측면들이 다 뒤엉켜버리는 마치 회로가 정지돼 있다가 한꺼번에 확 뒤엉켜버리는 네네. 이런 현상을 맞게 되는데 이분들에게 다가가서 인터뷰를 한다, 취재를 한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분들에게 필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힘든 상태이기 네네. 때문에 이분들에게 남아있는 건 지금 뭐냐 지금까지 들었던 소식에다가 예. 또 지금 헝가리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늪지가 많다더라, 걱정되는 부분이 많더라는 네. 설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다뉴브강이 가지고 있던 여러 길이들에 대한 정보들, 또 이전에 다뉴브강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에 대한 정보들이 지금 계속 몰려올 그렇죠. 거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한 분 한 분 어젯밤에도 우리가 또 한 분을 또 안타깝게 그분의 시신을 발견하게 됐는데 네. 언제 내 가족이 올라올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도 있지만 다른 하나 뭐냐 발견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 우리가 죽음을 보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실종은 더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네. 이랬을 때 이분들 앞에는 지금 심리상담 팀들이 지금 가 있는 걸로 그렇죠. 알려져 있는데 예. 너무 잘하시는 거고 이때는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 옆에 있어줘야 됩니다. 지탱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누가 그 옆에서 그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주는지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예. 다른 분들도 괜찮아질 거란 얘기보다는 그냥 이야기해 주시는 거 들어주시고요. 네네. 옆에서 그냥 우리가 이걸 동행이라고 불러요. 함께하기. 어떤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꼭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벌써 사고 일주일째가 지나가고 있는데 유가족들도 그렇고 실종자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한계치에 다다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런 극도의 상황을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취재진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서 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렇게 유가족과 뭐 실종자 가족 못지않게 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들이 바로 7분의 생존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생존자들을 직접 만났던 부다페스트 한인교회 문창석 목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어쨌든 그분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피해자인데 예. 자신들이 가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스스로를 그렇게 벌줍니다. 뭐 예.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첫날은 물도 못 마시고 음식도 못 드셨고요. 예. 또 온몸이 뭐 타박상인데 약 바르는 것도 거절하시고 이렇게 본인들도 죽음 앞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잃은 가족들에 대한 그런 죄책감 예. 이런 것들로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요. 예.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가 뭐 그래픽으로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문 목사의 얘기 직접 문 목사의 목소리로 들어보셨는데 전해드린 것처럼 이 생존자들이 겪는 트라우마 그리고 자책감도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엄청나죠. 예. 이분들은 지금 나를 피해간 비극이 오히려 나에게는 죄가 되고 나에게는 무게가 되는 것 같은. 그러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도 못 마시고 먹지도 못하고 네. 심지어 상처가 났는데도 나는 그걸 치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네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상대적인 이 행운이 이분들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예. 누군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예. 것.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저희가 그 세월호라는 아픈 그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 여러 자료들이 나오는데 그 자료들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사건을 겪고 우리가 이 사고와 엄청난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실제 이 사건 후유증과 관련해서 치료를 얼마나 받았나? 네. 전체 받지 않았다, 받아본 적이 없다가 86.9%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고통을 받았고 힘이 들었는데 어떻게 치료를 내가 받아야 되는지 예. 혹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또 내가 받는 이 치료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미안한 일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를 네. 받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반드시 치료 받으셔야 되고 꼭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분들이 남은 그 고통이나 애도를 스스로를 해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되고요. 네네.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많은 날 동안에 어떻게 이걸 건강하게 사회적으로 해소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헝가리 국민들이 SNS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아리랑을 불렀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사회적 돌봄입니다. 우리가 그 세월호 사건 때도 팽목항에 함께 모여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하고 그 자리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네. 그 자리를 지켜주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만 네. 헝가리 국민들이 함께 나서서 그 자리에서 불렀던 그 아리랑의 곡조와 그렇죠. 그 자리에서 놔두었던 그 꽃과 그 편지와 그 촛불과 그 많은 것들이 뭐냐면 이분들에게는 굉장한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돌아올 겁니다. 네네. 돌아올 때 지금은 SNS도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기꺼이 위로를 보내줘야 되고요. 우리가 노란 리본을 달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이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위로와 슬픔과 이런 격려 이런 것들을 함께 전달해 주는 것. 이건 사회적 위로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전체 지자체에서도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네네. 이거는 이런 국가가 집단의 이런 고통을 당하고 국민들이 집단의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국가가 이렇게 나서준다. 우리 지역에서 함께 당신과 해준다. 예. 우리가 사회 공동체로서 그 아픔과 고통과 앞으로의 미래와 전망도 함께한다라는 일련의 다짐이자 약속이기 때문에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국적을 떠나서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아 보이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생존자 7명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헝가리 경찰에게 다시 진술할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정 대장님, 이런 보통 사고가 나면은 이런 그 생존자들의 진술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예. 네. 왜냐하면은 최초에는 본인들도 사실상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보는 사람마다 시기가 다르고 그때 내 심리 상태가 어떠냐 달라지기 네네. 때문에 지금 좀 안정이 됐을 때 좀 정확하게 해보자 하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고 그래서 원인을 규명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본인들의 사고 그 상황에 대한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나면서 좀 안정이 되면은 좀 더 진술의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도 이 가해 선박과 선장의 책임을 보다 강하게 추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 대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이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 분야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우리 정부가 저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부 대 정부로 할 일은 따로 있고
실제 또 전문가들 밑에 실무자들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하고 밑에 전문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우리가 네. 이제 이게 헝가리 법은 우리 법이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절차도 굉장히 다른 것 같고 안전이나 위험에 대한 대처도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보면 국제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국제법에 능하고 실제 국가 간의 교류에서 서로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요구 사항 자체를 보시면 7명에 대해서 추가 진술할 기회를 달라. 예. 근데 이 생존자 7분들도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보석으로 풀려난 그 선장에 대해서 이게 이 불구속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그렇죠. 달라. 예. 또 한 가지는 이 선장뿐만 아니라 지금 승무원들도 함께 좀 조사를 해 달라. 네. 또 한 가지는 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달라라고 이 생존자 7분들이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분들의 호소가 충분히 지금 헝가리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서로 문화가 다르다는 점을 서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죠. 이게 물론 자국민 보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고 네네. 또 헝가리 국민들도 누가 봐도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국제적으로 정서가 다르더라도 사람으로서 이분에 대해서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문제가 꼭 법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한 번쯤 가져볼 수 있도록 이런 조율을 할 수 있을 만한 예. 또 충분한 설득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국제법에 좀 능한 분을 네. 함께 좀 이렇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같이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나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고의 원인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뭐 저희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수중 수색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희생자들을 추가로 발견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헝가리 당국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선체 인양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르면 내일부터 인양 작업을 시작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인양 작업도 만만치 않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예. 인양 작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육상에서 다른 작업하고 다른 것이 변수가 상당히 많다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수중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우리가 인양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냥 들어 올리는 그 자체만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네네.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물 밑에서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인양이라는 것은 물 밑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물 밑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선체가 파손됐다 혹은 선체가 결색 용구가 다르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길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인양이라는 것은 계획은 세우고 세밀하게 추진을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도 네네. 또 바뀔 수도 있고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늘어날 네. 수도 있다는 것이 인양 작전입니다. 지금 일단 물속에 그 사고 선박이 지금 이런 형태로 물속에 잠겨 있다라고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 이 상황이 물론 이제 직접 이게 위성으로 찍어서 뭐 정확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직접 또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대형 크레인이 선체를 인양하기 위해서 이 사고 현장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양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네네.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현장에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 인양을 하는데 필요한 크레인의 크기가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네네. 제가 집에서 다 계산을 해봤어요. 예. 물속에 있는 침물선은 100톤이 안 됩니다. 네. 물속에서는 60톤 내외밖에 안 돼요. 완전히 물 위로 들었을 때도 100톤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아주 작은 배입니다. 그런데 오는 크레인이 2,000톤짜리가 옵니다. 예. 그러니까 500톤짜리가 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좁은 항로에 저렇게 다리를 건너서 오는데 큰 크레인이 와야 되는가부터가 의심스럽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물속에서 일어나는 작업입니다. 저쪽 측에서는 계속 인양을 빨리 하자. 물론 이해가 갑니다. 왜? 잠수 수요를 최소한도 줄여서 인양을 빨리 해야 네네. 수색 시간을 줄이자는 건데 그 예. 부분은 인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인양을 하는데도 반드시 잠수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소한도 잠수는 필요하다. 그 최소한도의 잠수를 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어차피 수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탐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밀 조사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작전, 물속에서 일어나는 게 얼마나 정확하게 정밀하게 이루어진지 그리고 이루어졌을 때 아까 내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본 패널들 나와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예. 여기 아직까지도 크레인을 쓰는데 체인이나 와이어를 쓴다는 말을 많은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 아마 우리 식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것 같다. 예. 절대로 여기서는 와이어나
체인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죠. 왜? 체인이나 와인이 아닌 좀 더 부드럽고 좋은 예. 고탄력의 밴드라든가 예. 세진, 강도가 좋은 그러면서 부드러운 선체 파손을 안 주는 그런 자재를 써야 되는 겁니다. 네네. 이런 것은 현장에서 정밀하게 검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배가 낡았고 자칫하면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밀 검색을 해서 정말 파손이 많이 된 부분은 보강을 했어야 됩니다. 또 그것마저 안 되면 쉽게 말해서 밑에 넣는 것도 더 보강해야 돼요.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인양작전은 정말 1+1은 2인 것처럼 그렇게 네. 쉽게 계산적으로 나올 수는 없다. 그렇군요. 하는 겁니다. 예. 이 선체 인양을 위해서 투입되는 크레인의 그 규모가 200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교각 4개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수심이 낮아지지 않으면 여기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현장에 왔을 때 뭐 이 크레인 용량과 제일 우리가 인양하는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물 밑에 있는 것이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네네. 얼마 정도 용량이 크레인이 와야 되냐. 이것이 잠수하는 사람, 구조하는 사람의 가장 큰 관점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건 거의 답이 나왔어요. 나오는데 실제 이 상황을 보면은 크레인이 용량이 침물선을 못 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네. 오히려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현장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저 크레인이 지금 침물선 위치가 공교롭게도 다리 밑에 있습니다. 네. 저 크레인이 그 크레인 팔을 들고 내릴 때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 그다음에 크레인이 크다 보니까 저 조류 유속이 시하다 보니까 네. 크레인이 자기 몸을 갖추는데도 대단히 힘들 것이다. 예, 예. 오히려 크레인 용량이 될까 안 될까 지금 포인트가 아니고 네. 그 크레인을 위치가 어떻게 문제다. 운영할 것인가 하는 예. 것이 더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고 지점이 교각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레인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이동하기에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크레인을 운용하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선체 인양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잠수사들이 수중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때 뭐 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기술이 개발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서요? 방금도 말씀하신 대로 예. 체인이라 그런데 저기는 제가 지금 현재 왜냐 이렇게 제가 강하게 얘기하냐면 현장에서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 체인이 들어가면은 절대로 안 되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 와이어도 가능하면 최악의 경우는 와이어를 쓰면 안 됩니다. 좋은 밴드를 써야 됩니다. 쉽게 밴드, 말하면 예. 다시 말하면 아까 내가 잠시 보여줬지 예. 않습니까? 이 선체가 그 60톤, 100톤의 무게를 들었을 때 그 선체를 감고 있는 인양책이 부드러워야 된다는 네네. 거예요. 선체를 파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로 된 체인이 아니라 그렇죠. 쿠션을 그래서 특별한 로프를 예, 써야 된다는 쿠션을 쓴 겁니다. 그런 특별한 예. 밴드를 써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혹시 부스러질 것에 대비한 정밀한 수색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강을 다 해놓고 해야 된다는 네네. 그래서 인양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70년이나 된 선박이기 때문에 이런 인양 과정에서 혹시나 또 훼손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교수님, 뭐 앞서서 저희가 이제 뭐 실종자 가족들이라든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이 그 크루즈 선박을 운행했던 선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보석이 된 상태는 아니고 그렇죠. 보석을 이제 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부의 상황인데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이 지금 생존자들도 석방 보석만큼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까요? 뭐 우리가 법적으로 그 국제법이라는 것이 어쨌든 법은 차갑고 냉정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 있을지 충분히 제안해보고 제시해보고 특별히 그 현장에 가 계신 우리 가족들 네네. 또 유가족들이 끊임없이 좀 읍소를 해보시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 이 선장이 뭐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든지 간에 그래도 법적으로 나온 결과가 어떠냐가 더 중요한 그렇죠. 거거든요. 예.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얼만큼 있고 그 이후로 이 가족들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심리적 보상과 실질적 보상과 이 사건들에 대한 이게 전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최종적으로 끝까지 좀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 그 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인양 과정을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네네. 거는 이게 이후에 우리 가족들과 이유가족들 또 생존자들의 경우에는 이 마음의 인양이 똑같은 과정입니다. 어떻게 이 사고의 이렇게 속도라든지 네. 아니면 심각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간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심리적인 또 실질적인 손실이 있었는가 예.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상담에 들어가야 그렇죠. 우리가 그 세월호 때 많이 들었던 PTSD, 곧 외상후 스트레스성 네네. 장애라든지 아니면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런 관리가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 그 헝가리 내에서 일어난 법적인 사건은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혀질 겁니다. 예. 그러나 가족은 잊혀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 또 우리에게 있었던 이 거대한 하나의 사회적 사건으로 또 남게 될 이 헝가리에서의 사건 같은 경우 사회가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도 또 결정이 되는 것이고 네네. 실제 사건의 이 고통을 당한 가족들이 이후에 살아갈 삶의 질의 문제도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지속적인 돌봄, 또 사회적 관심, 또 아주 전문적이고 아주 치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고 수습에 이런 물리적인 그런 사고 수습도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좀 도닥이고 보듬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운채 전 해군 해난 구조대장 그리고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